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NBA 5경기가 이제 오전 경기에 있는데,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봤는데 뭐 경기 수가 일단 많진 않고 5경기 있는데 뭐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일단은 사실 워싱턴은 지금 경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빌이 빠진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도 물론 영향은 있겠으나, 뭐 빠졌을 때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경기를 했을 때도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약간 팀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약간 선수들 간에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디니디 특히나 약간 선수들 안에 전체적으로 신뢰를 좀 못 얻고 있다. 약간 이런 소리들도 좀 있고, 뭐 약간 지금 분위기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팀적으로 단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뭐 필라델피아를 중간에 잡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대에서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경기들이 좀 많고, 잘 비비 그전에는 그래도 지더라도 좀 잘 비비는 경기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경기가 터지고 시작하는 경기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사실 전력적으로 보면 오늘 워싱턴이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 오늘 타일러 히러가 좀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이제 스트러스나 뭐 캘럼 마틴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버틀로 포함해가지고 GTD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마이애미 벤치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빌이나 개포드가 빠지긴 했지만, 개포드는 요즘 뭐 사실 잘 안 쓰는 추세고 빌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벤치 뎁스만큼은 워싱턴이 그래도 뎁스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뭐 팀적으로 뭉치지 못해가지고 약간 붕 뜨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이 불면 해볼 만한 사이즈인 건 분명한데, 어쨌든 뭐 GTD가 아직 빠지진 않았고 GTD가 걸려 있어서 라인업 쪽을 좀 확인을 하는 게 조금은 좀 나을 수 있겠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워싱턴 분위기면은 사실 저는 약간 인디애나 느낌이에요. 이게 뭐 라인업적으로 해볼만 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배팅을 한다면 워싱턴 찍는 거는 저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뭐 이거를 뭐 워싱턴 쪽으로 볼만 해도 패스를 때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마이애미가 최근 흐름이 좋은 건 분명하고, 뭐 GTD 선수들 좀 봐야겠으나, 뭐 버틀러나 뭐 캘럼 마틴, 스트러스 뭐 요 선수들 중에 한 2명 정도만 나와줘도 마이애미가 충분히 그래도 가져갈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마이애미 승과 함께 기준점이 6.5인데 그래도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 승.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언어버는 이게 워싱턴이 워낙 지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요.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는 건 뭐 경기력적으로 페이스가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경기 템포가 엄청 느립니다. 올 시즌에 워싱턴이 이렇게까지 느린 지공을 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느려요. 가뜩이나 느리거든요, 워싱턴은 템포가. 물론 중간에 한번 빨랐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최근 연패는 아니죠. 필라를 한번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엄청나게 낮은 템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준점이 206.5인데 저는 언더 봅니다. 그래도 언더 봅니다, 이거. 어쨌든 요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 샬럿 대 토론토. 샬럿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마탱이가 가 있죠. 사실 가장 큰 이유로는 선수들의 야투가 안 터져요. 특히 벤치에 이제 우브레가 많이 말아먹고 있고, 주전에서도 사실 고든 헤이워드가 복귀해서 별다른 팀에 도움이 많이 못 되고 있고, 라멜로나 뭐 테리 로지오도 한참 좋았을 때보단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마일스 브리지스 마찬가지고, 메이슨 플럼리 뭐 유일한 뭐 샬럿에서 좀 그나마 빅맨의 센터인데 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샬럿이 수비도 전체적으로 불안하고, 공격 쪽에서도 여러 선수들의 좀 야투 난조나 경기력 저하로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최근 흐름으로만 따지면은 무조건 토론토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조건 토론토를 찍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론토가 지금 연승이 너무 길고요.
어쨌든 토론토가 최근에 경기 일정이 빡셌어요. 물론 그 경기 일정이 빡셌음에도 연승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경기 일정이 빡셌고 선수들이 굴러나갔던 점은 뭐 분명하잖아요. 이게 뭐 빡센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출전 시간을 잘 조절한 것도 아니고 주전 5명은 내내 40분씩 굴려가면서 연장까지 치르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상황이라서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찍는다면 물론 토론토를 찍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연승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두 팀에 그 정도는 패스를 하고 언어버 쪽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25.5가 국내에 잡혔었고 해외는 지금 오히려 조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224.5 거의 비슷한 수준. 요 기준점에 대해서 전 오바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5.5로 할게요. 5.5로 오바를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샬럿에서 그나마 좀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코디 마틴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코디 마틴 같은 경우에는 샬럿의 주 로테이션 멤버로서 수비적으로 좀 상당히 기여를 해주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벤치에 물론 우브레나 피제 워싱턴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샬럿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더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뭐 야투도 안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템포가 조금은 떨어지는 날도 있었고 물론 달린다 하더라도 야투가 안 터지는 날도 있었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코디 마틴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GTD긴 하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달릴 가능성이 있고 이 토론토의 강력한 프론트 코트진의 이 수비 라인도 체력적으로 지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샬럿이 이제 빡세게 로테이션 쪽으로 뭐 스몰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빠르게 간다면 좀 지쳐가지고 실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 경기를 좀 그래도 배팅을 한다 하면 저는 그래도 오버를 찍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시카고 대 피닉스인데 일단 뭐 데릭 존스 주니어가 지금 복귀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시카고가 벤치의 뎁스나 여러 가지로 늘릴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 뭐 징라빈이나 코비 화이트가 여전히 GTD라서 조금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지난 경기 뭐 라빈이 쉬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출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물론 좀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지금 시카고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실 지금의 시카고가 피닉스를 넘기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핸디캡 같은 경우 지금 8, 해외는 8이에요. 8.5가 잡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기준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닉스 일반승 정도는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8.5가 국내인데 해외는 227.5 정도거든요. 요거는 언더 볼게요. 요거는 아마 기준점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227.5 정도. 그거는 그래도 언더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어쨌든 피닉스 같은 경우도 올 시즌은 뭐 달리는 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카메론 페인 크리스 폴의 백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잭라빈의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드로잔이 날뛰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아니면 부세비치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 코트진에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나마 좀 백코트 쪽에서 조금은 이제 부커가 뭐 수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크리스 폴도 체력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뭐 최근 경기들에서는 그나마 백코트 수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잭라빈의 컨디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저득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시카고도 어쨌든 간에 이거 백투백이잖아요. 잠시만요.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템포가 그렇게까지 빠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야투감도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뭐 언어버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는 골마 봅니다. 일단은 뭐 루돌트가 복귀한다면은 OKC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뭐 스가나 무시알라 무스칼라 로빈슨얼 뭐 위긴스도 많이 지금 OKC 같은 경우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고, 골스 같은 경우도 뭐 디그린이나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좀 빠져 있습니다. 뭐 컨디션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좀 확실하게 좀 복귀를 하려는 것 같고, 네메냐 비엘리차도 빠져 있고, 오포주랑 이제 이거달라가 GTD 나온 다음에 확실히 이제 골스가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고,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마인 찍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골스가 야투가 안 터진다고 해도 OKC도 사실 믿을 만한 그 사이즈는 없어요. 뭐 골스를 괴롭혀 줄 수 있는 사이즈 큰 뭐 빅맨들의 이제 빅맨 진들 중에서 좋은 선수도 없고, 뭐 무시알라 빠져 있고, 뭐 로미스널도 빠져 있고, 많이 빠져 있어요, 빅맨 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골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OKC를 잘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스의 공격이 안 풀린다 하더라도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점수차를 조금씩 벌려갈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찍는다면 그래도 마인 찍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12.5 정도, 좀 높긴 한데 찍는다면 마인이 맞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로 유타 대 뉴욕. 이거는 유타가 이깁니다. 일단은 뉴욕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팀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뭐 랜들의 약간 트레이드 루머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뭐 랜들에 관해서는 지금 대체로 나오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밖에 없어요. 단순히 이 선수를 뭐 비판하는 그런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랜들 자체적으로 심리 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얘기밖에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뭐 부담감이 심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결국 극복해내는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 무너지는 지금 뉴욕의 흐름이거든요. 5할 승률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동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팀들이 많은 상황에서 뉴욕이 지금 당장 반등이 해도 힘든데, 너무 지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노반 미첼이 있는 유타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승은 뭐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뭐 가드진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핸들러적인 부분도 많이 약해요. 지금 뉴욕이 또 그렇다고 뭐 괜찮은 애 데려온 것도 아니고, 벤쪽에 뭐 그라임스나 또 이런 애들이 티보드 감독이 좋아하니까 많이 쓸 것 같긴 한데, 유타 상대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승을 보고요. 핸디캡도 어쨌든 간에 핸디캡은 저는 좀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면 이거 뭐 개학살가가 아니냐라고 뭐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엄청 낮지 않은 핸디캡이잖아요. 뭐 8.5 정도로 잡힐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는 조금 그래도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유타도 루디 고베어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이 그나마 강점이 이제 프론트코트 진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미첼 로빈슨이나 뭐 RJ 바렛 아니면 뭐 랜들이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기에 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베어의 공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뉴욕이 지난 레이커스전에서는 그래도 화력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분명하고, 일단 유타 승을 보고 오바로 보겠습니다. 핸디는 건들지 않고 218.5 정도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어쨌든 오늘 NBA 5경기는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이제 해외 축구도 물론 컵 대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EPL 뭐 한 3경기 있고 나머지 컵 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NBA 경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저녁에 라이브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7시에서 8시 사이 그때쯤에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